한 장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문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를 다시 묻게 만듭니다. 선거는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왜 국회가 45일 동안 따로 들여다보기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한국 국회는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기간은 8월 1일까지로 알려졌습니다. 여야는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함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투표용지 인쇄 수량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당시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포함됩니다. 겉으로 보면 행정 실수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에서 준비 부족은 곧 참정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용지가 없었다면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 명칭에는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과 선거관리 개혁이라는 표현이 함께 들어갔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관련 조사계획서가 큰 이견 없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뒤 비교적 빠르게 국회 절차가 움직였다는 점도 이번 사안의 특징입니다. 여야는 모두 진상을 밝히고 다시는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 제도 개선을 얼마나 넓게 논의할지는 앞으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에서 헌법상 독립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와 감시의 방식이 늘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독립성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독립성이 곧 무제한 면책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이 지점에서 뉴스의 무게가 커집니다. 선거의 중립성과 외부 통제, 두 가치를 어떻게 함께 지킬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조사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인쇄 수량 산정 과정이 중요한 확인 대상이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 문제가 나타났을 때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 대응이 충분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후 이어진 규탄 집회와 경찰 대응 과정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범위가 넓은 이유는 한 번의 준비 실패가 단순한 현장 혼선에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하려던 시민 입장에서는 기다림이 길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 행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에도 의문이 남으면 결과와 별개로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특정 기관의 실수만 따지는 절차라기보다 선거 운영 체계 전체를 점검하는 시험대에 가깝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큰 제도 개편, 나아가 개헌 논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 논리의 한 축은 이렇습니다. 독립기관이라 외부 감사가 제한되면 문제가 커졌을 때 견제가 늦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감사 구조를 헌법이나 관련 제도에 더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감사기관의 소속이나 권한 배분을 다시 설계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런 논의는 단순히 행정 절차를 고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국가 권력 사이의 균형을 다시 묻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장애물도 있습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누구의 영향도 과하게 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정부가 더 깊이 개입하면 중립성 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국회 중심으로 바꿔도 다른 형태의 정치적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통제를 강화하자는 요구와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요구가 정면으로 만나는 셈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개헌까지 가는 길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가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더라도 실제 문구와 권한 배분 단계에서는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서 개헌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감대와 실행 가능성은 늘 별개의 문제로 남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헌법 개정보다 관련 법률을 손보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예를 들어 선거관리 절차를 더 세밀하게 정하고
비상 상황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런 보완은 거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작은 기준 하나가 큰 혼선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거는 많은 단계가 맞물리는 작업입니다. 용지 인쇄, 운송, 배분, 현장 확인이 모두 제 시간에 돌아가야 합니다. 따라서 한 지점의 계산 오류가 다른 지점의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지뿐 아니라 왜 경고 신호를 미리 잡지 못했는지도 중요합니다. 내부 보고 체계가 작동했는지, 현장과 본부 사이의 소통이 매끄러웠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면 결과보다 과정에 취약한 고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에서도 선거 관리의 핵심은 투명성과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는 한국만의 행정 이슈로 끝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은 서로 다른 제도를 갖고 있어도 유권자가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같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이번 사안을 한국 정치 갈등보다 제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 선거관리 실패는 국가 이미지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안정적이라는 인식은 외교와 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조사 초기 단계입니다. 현재로서는 모든 책임과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치권의 강한 표현이 나오더라도 실제 사실관계는 조사 기록과 증언을 통해 차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선거 문제는 감정적으로 소비되기 쉽지만 제도 개선은 결국 정확한 확인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조사가 정쟁으로만 흐르면 제도 개선보다 진영 대립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분한 점검과 합의가 이어진다면 이번 사태는 오히려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뉴스 속 표현을 영어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짧지만 실제 기사에서 자주 만나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론치 언 인베스터게이션입니다. 조사에 착수하다. 조사를 시작하다라는 뜻입니다. 공식 절차가 본격적으로 열릴 때 자주 씁니다. 국회가 조사를 시작했다는 문장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파워러먼트 론치트 언 인베스터게이션 인투 더 벨러트 슈어티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론치 언 인베스터게이션. 두 번째 표현입니다. 레이즈 컨선즈입니다. 우려를 나타라는 뜻입니다. 문제가 커질 가능성을 말할 때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이번 사태가 신뢰 문제를 낳았다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 ballot shortage raised concerns about trust in the election system.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raise concerns. 세 번째 표현입니다. remain unclear입니다. 아직 분명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조사 중이거나 정보가 부족할 때 쓰기 좋습니다. 원인의 전모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The full cause remains unclear.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remain unclear. 네 번째 표현입니다. prevent a repeat입니다.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재발 방지를 말할 때 딱 맞는 표현입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말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Lawmakers said new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a repeat. 짧고 실용적인 표현입니다. prevent a repeat. 다섯 번째 표현입니다. come under scrutiny입니다. 엄격한 검토를 받다, 집중 점검 대상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기관이나 결정이 비판적으로 살펴질 때 씁니다. 선관위 대응이 집중 검토 대상이 됐다고 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 Election Commission's response came under scrutiny. 발음 흐름까지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come under scrutiny. 여섯 번째 표현입니다. Balance Independence and Oversight입니다. 독립성과 감독의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뉴스의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제도 개혁의 방향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 real challenge is to balance independence and oversight. 이번 뉴스의 핵심 문장처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밸런스 인디펜던스 앤드 오버사이트. 7번째 표현입니다. 리스토어 퍼블릭 트러스트입니다.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사건 이후 제도 회복을 말할 때 자주 등장합니다. 조사의 목적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The investigation should help restore public trust. 끝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Restore public trust. 이제 표현을 짧게 묶어보겠습니다. Launch an investigation, raise concerns, remain unclear입니다. 이어지는 표현은 prevent a repeat, come under scrutiny입니다. 마지막으로 balance independence and oversight, restore public trust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선거 뉴스뿐 아니라 정부개혁, 공공기관, 국제정치 기사에서도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영어를 배울 때는 단어 하나보다 문장의 방향을 함께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표현들은 바로 그 방향을 잡아줍니다. 다시 뉴스로 돌아오면 지금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신뢰입니다. 조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고 무엇을 고치는가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가 구체적인 절차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인쇄 수량 산정과 현장 대응 체계가 우선 손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제도 논의가 개헌 수준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훨씬 더 긴 정치 협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럽의 시청자 관점에서도 이 뉴스는 익숙한 질문을 던집니다. 독립기관을 어떻게 감시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은 지킬 것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은 한국 국내 정치 뉴스이면서도 민주주의 제도의 설계라는 더 넓은 주제로 연결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번의 실수를 비난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 일입니다. 어떤 구조가 문제를 키웠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그 구조를 제대로 고친다면 다음 선거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놓친다면 같은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뉴스의 흐름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한국 정치권이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 방안을 놓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헌 같은 큰 해법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당장은 사실 확인과 실무 개선이 더 현실적인 과제로 보입니다.